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 거라며 반대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을 사줘야 한다고 합니다. 또 생산량을 조정하면 재정 부담도 낮출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부딪히는 가운데 정작 놓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최승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양곡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직불금과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면 매년 평균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시장격리 소요 예산 1조 4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제 모델에 수치만 넣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1조 원은 부풀려진 수치라고 주장합니다. 쌀 대신 다른 작물로 유도하는 타작물 전환 정책으로 벼 재배 면적이 감소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쌀 매입 비용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대신 민주당은 타작물 재배 지원과 전략작물 직불제 등을 통해 쌀 생산량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생산량 조정엔 연간 1,500억 원이면 충분하다 주장했습니다. 매년 1,500억 정도이면 이 재배 면적 관리를 통해서 타작물 지원을 통한 그래서 이 생산량 조절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치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정부는 2018년부터 5만 헥타르 벼 재배 면적을 축소하는 걸 목표로 타작물 지원 사업을 벌였습니다. 3년간 예산 3,423억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2만 6천 헥타르 감소, 달성률은 53%에 그쳤습니다. 생산 기반을 좀 정비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넘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고. 또 의무격리에 따라 쌀 보관량이 더 늘어나면 보관 비용 등으로만 많게는 수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쌀을 시장 격리했으면 창고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창고가 10만 톤당 2천억 들어요. 90만 톤 저장하면 2조예요. 이렇게 여야가 검증이 덜 된 수치까지 앞세워 정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작 타작물 전환 지원책 등 근본적 해법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사자인 농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일단 반기는 분위기도 읽히지만 여러 걱정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한창 바쁜 추수철이지만 한숨부터 납니다. 생산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25% 정도 올라갔어요. 쌀값은 지금 한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일단 반갑습니다. 농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농사를 짓지 않을까, 쌀 가격이 떨어질까 오를까 이런 고민을 안 하고. 하지만 생산비가 너무 많이 올라 또 걱정입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수매 가격만 자꾸 하락 시세로 들어가는 거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죠. 정부는 벼가 아닌 콩이나 밀 같은 다른 작물로 재배하는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흙부터 바꿔야 합니다. 뚜렷하게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기계를 많이 쓰는 벼농사에 비해 일손이 더 필요한 것도 해결돼야 합니다. 거의 외국인에 의존하는 수준입니다. 동네에서는 일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나마도 임금이 하루 10만 원이던 게 지금은 2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른 작물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이유들입니다. 대책을 세워서 해줘야지 되는 거지 개개인적으로 대체 농사를 지어서 작물 얻다가 소비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지원을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3년 정도를 시행을 했었거든요. 지금 사업을 다 없애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좀 책임지고 관리하에. 다만 어떤 대체 작물이든 수매제도나 직불금 등 지원책이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